비밀은 무거웠습니다. 이소희는 그 무게를 29년간 짊어져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소희는 작은 아파트 현관문을 열며 밝게 웃었습니다. 하루 종일 건축 설계도를 그리느라 지쳤지만 아버지를 위한 미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죠. 이상준은 경비실 유니폼을 벗으며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58년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괜찮아, 소희야. 아빠가 간단히 뭐라도 해먹을게. 안 돼요. 오늘은 제가 꼭 요리할 거예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소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음속에 품은 비밀이 가슴을 따뜻하게 데우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소희는 테이블에 소박한 요리들을 차렸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몇 가지 반찬이었어요. 아버지, 사실은 소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상준의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은 듯 했어요. 누구니?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테크비전 회사의 장민호라고 우연히 제가 설계한 건물 전시회에서 만났어요. 벌써 2년째 만나고 있어요. 소희의 뺨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숨겨왔다는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였어요. 상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테크비전 장석현 회장의 아들. 소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알아요? 세상은 생각보다 좁단다. 상준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 정말 따뜻하고 진실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경비원이라는 사실도 말했어요. 민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요. 상준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아버지, 민호가 프로포즈했어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하고 싶대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상준은 밥그릇을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소희야,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했다면 축하한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겠니?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에 대해, 우리 가족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말해라. 더 이상은 말하지 마. 소희의 눈썹이 모아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아빠 말을 믿어. 언젠가는 모든 걸 이해하게 될 거야. 소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읽을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 얘기를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해외에 계신다고만 알고 있는데. 상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대로 말하면 돼. 더 이상은 묻지 말고. 소희는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행복한 순간에 왜 이런 무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소희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한테 우리 얘기했어. 어떻게 됐어? 민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뭔가 이상해. 무슨 뜻이야?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야. 너의 부모님은 어때? 민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어머니가 조금 걱정돼. 아버지는 괜찮으실 거야. 소희의 가슴이 조금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해해. 나 같은 경비원의 딸이. 아니야. 민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건축가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면 돼. 우리 함께 할 거야. 약속해. 소희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이상한 경고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도시처럼 소희의 미래도 밝게 빛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빛 뒤에 어떤 그림자가 숨어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집 앞에 멈춰선 고급 세단을 보는 순간
소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민호의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날이었어요. 괜찮아. 넌 충분히 훌륭해. 민호가 소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최고급 레스토랑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평소 즐겨 입는 원피스가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민호가 문을 열자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앉아 있는 부부가 보였습니다. 장석현은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정미영은 진주 목걸이와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어서 오너라. 석현이 일어나 소희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표정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소희는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소희라고 합니다. 앉으렴. 미영이 소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서 평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소희는 포크와 나이프를 쥔 손이 떨리는 것을 숨기려 애썼어요. 소희 씨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석현이 물었습니다. 건축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친환경 공공건물 설계를 맡고 있어요. 소희가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어요. 민호는 그런 소희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미영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소희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희 아버님은 직접 듣고 싶구나. 미영이 차갑게 말을 자르며 소희를 응시했어요. 소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세요. 테이블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미영의 눈이 커졌고 석현은 와인잔을 집어 한 모금 마셨어요. 경비원? 미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경비원 딸이 어떻게 우리 아들과? 어머니!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소희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영아, 진정해. 석현이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영은 손을 뿌리치며 계속했습니다. 건축가라고?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우리 민호는 테크비전의 후계자야. 경비실에서 자란 여자가 어울릴 리 없잖아. 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소희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가락이 테이블 아래에서 떨렸어요. 인생에서 이렇게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소희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소희는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소희를 냉정하게 바라보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미영의 목소리가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민호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좋을 거야. 소희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레스토랑을 나오는 동안 소희는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민호가 계속 사과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소희는 아버지 앞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경비원의 딸이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인가요? 상준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그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소희야, 내가 치는 그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어. 상준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진정한 사람은 그걸 알아볼 수 있단다. 소희는 아버지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첫 번째 상처는 이렇게 깊게 새겨졌어요.
동거를 해보는 게 어떻겠니? 상준의 말에 소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제안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버지, 정말 그래도 괜찮으세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준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라는 청년의 진심을 시험해 볼 때가 왔구나. 그 부모님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알았으니 민호가 정말 너를 사랑하는지 확인해 봐야지. 소희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에서 묘한 결단력이 느껴졌어요. 일주일 후 소희와 민호는 작은 아파트에 함께 짐을 풀었습니다. 고급 주택가에서 자란 민호에게는 낯선 환경이었죠. 여기가 내 집이야, 우리 집. 소희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소박한 거실을 둘러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아늑하고 좋은데? 우리 집이라니 그 말이 정말 좋게 들려. 첫날 밤 소희는 민호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희가 준비한 간단한 저녁 식사에 감동했어요. 이렇게 맛있는 집밥은 처음이야.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소희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우려와 달리 민호는 소박한 생활에 전혀 불만이 없어 보였어요. 함께 생활하는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민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고 소희는 그를 위해 도시락을 싸주었어요. 퇴근 후에는 함께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만든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민호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희는 그런 민호를 보며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소희는 심한 오한과 함께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소희야, 너 괜찮아?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소희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이 너무 높아. 병원에 가자. 소희는 간신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감기일 거야. 약만 먹으면 나아질 거예요. 민호는 결국 회사에 휴가를 내고 소희를 간호했습니다. 약을 사오고 죽을 끓이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열을 내려주었어요. 미안해. 소희가 힘없이 속삭였습니다. 왜 미안해? 내가 있잖아. 민호가 소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가 문을 열자 정미영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 민호의 목소리가 놀랍게 높아졌습니다. 미영은 아들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아파트 내부를 훑었어요. 여기서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직접 확인하러 왔어. 미영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믿을 수가 없구나. 우리 아들이 이런 곳에서. 소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꾸역꾸역 걸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은 창백한 소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병든 것 같구나. 역시 이런 곳에서 살면 병들 수밖에. 소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민호가 소희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미영은 아들을 무시하고 소희를 노려보았어요. 어머니도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고 들었어. 역시 가정교육이 안 됐나 보네. 순간 소희의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어머니에 대해 알고 있는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당장 나가주세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뭐라고?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가주세요. 여기는 제 집입니다. 소희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버릇 없는. 그때 소희의 시야가 갑자기 흐려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몸이 앞으로 쓰러졌어요.
소희야! 민호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소희는 민호의 팔에 안겨 의식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민호가 구급차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병원 응급실에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소희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소희야, 정신이 들어?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소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소희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한 폐렴이라는 의사의 진단이 들렸어요. 어머니는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보내드렸어. 내가 쓰러지는 걸 보고도 계속 그런 말을 하시길래.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호가 자신의 어머니와 맞섰다는 사실이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민호야, 우리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소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널 지킬게. 약속해. 하지만 소희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사랑이 이런 상처를 감당할 만큼 강한 것일까? 소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결정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파혼을 생각 중이에요. 병실의 침묵이 소희의 말로 깨졌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민호의 놀란 얼굴을 비추었어요. 민호의 손에서 들고 있던 사과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병실에 울렸어요. 무슨 말이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3일간의 입원 동안 그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싸워나갈 수 있을까? 소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절대 날 인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민호가 소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소희는 살짝 손을 빼냈어요. 그 순간 민호의 눈에 상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희야, 어머니가 그러신 거 정말 미안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하실 거야. 내가 설득할게.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듯 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내 작품을 보고 이런 것도 건축이라고 부르나? 라고 하셨을 때 내 심장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꿈, 내 열정을 그렇게 비웃으셨어.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상준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소희야! 상준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전화 받고 바로 왔다 괜찮니? 소희는 아버지를 보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상준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어요. 당신이 민호군이죠? 상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보살피지 못해서. 상준은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분노를 억누르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 소희를 또 괴롭혔다면서요? 상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눈에 부끄러움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그만해요. 소희가 상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상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결심한 듯 말했어요. 민호군, 당신 부모님과 다시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소희와 민호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아버지! 소희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왜? 내 딸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만나봐야지. 상준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릴게요. 상준은 민호에게 다가가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소희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알겠죠? 민호의 눈이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희는 두 남자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지? 병실을 나가기 전 민호가 소희에게 속삭였습니다. 소희야, 제발 조금만 더 믿어줘. 내가 다 해결할게. 소희는 민호가 나간 후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생각이세요? 왜 또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상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때가 왔구나. 소희는 아버지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때요? 내가 숨겨온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 상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소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상준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너에게 미안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걸 바로잡을 때가 왔어. 다음 날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희야, 부모님이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하셔. 민호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이요? 소희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응, 강남에 있는 본사 사무실이야. 어머니가 고집하셔서. 소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미영은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는 것이 분명했어요.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소희와 상준을 더 깔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알았어요. 소희가 대답했습니다. 언제죠? 내일 오후 3시 괜찮을 것 같아? 소희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숨겨왔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내일 뵐게요. 전화를 끊고 소희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것이 민호와의 마지막 만남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말한 숨겨온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상주는 병실로 돌아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어요. 소희야, 내일 모든 것이 달라질 거다. 아빠를 믿어줄 수 있지?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묘한 감정이 일었어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이 건물이 참 멋지네요. 상준의 말은 무심한 듯 했지만 소희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묘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지금 강남 한복판의 초고층 빌딩 로비에 서 있었어요. 소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어제부터 비밀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다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긴장돼요. 소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주는 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걱정 마, 오늘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엘리베이터는 조용히 상승했습니다. 32층, 테크비전 회장실이 있는 층이었어요. 민호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소희는 아버지를 힐끗 보았습니다. 상준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해 보였어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미영과 장석현이 크고 화려한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미영의 차가운 눈빛이 소희와 상준을 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석현이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상준은 천천히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편안하게 앉았어요. 마치 자기 집에 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직접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상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미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경비원 선생님께서 바쁘실 텐데 일부러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를 모욕하는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상준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많이 다쳤더군요. 상준이 말했습니다. 미영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민감한 아이네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배워야 할 텐데. 어머니! 민호가 항의했지만 미영은 아들을 무시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미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경비원 딸과 우리 아들은 어울리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현명한 결정을 하세요. 소희는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남 고급 오피스에 사는 집안의 경비실 사돈이라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미영의 마지막 한마디가 소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순간 사무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상준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네요. 상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정정할 게 있어요. 미영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뭐가요? 제가 이 건물의 주인입니다. 폭탄이 터진 듯한 침묵이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미영의 눈이 커졌고 석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석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상준은 평소 저조한 지분을 가진 조용한 투자자로만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 복잡한 지분 구조를 통해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상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이룬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참 재미있군요.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소희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미영의 화려한 외모와 오만한 태도 뒤에 그런 비밀이 있었다니. 그리고 우리 소희는 상준이 자랑스럽게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국제 건축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인재입니다. 제가 반은퇴 상태에서 최근 몇 년간 경비원 일을 병행한 건 소희에게 진정한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죠.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자신의 교육을 위해 일부러 평범하게 살아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어요. 제가 몰랐어요. 민호가 소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소희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내가 경비원으로 일한 건 소희에게 겸손함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어. 그리고 상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기 위해서였지. 미영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어요. 이제부터 테크비전에 대한 모든 투자를 철회하겠습니다. 상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빌딩에서 한 달 안에 퇴거하세요. 석현이 공포에 질려 말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가 망해요. 그건 당신 문제군요. 상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딸을 경비원 딸이라고 무시한 대가입니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약혼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호의 눈에 절망이 깃들었어요. 소희야! 제발! 민호가 소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민호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네요. 상준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자, 소희야. 이제 진짜 우리 모습으로 살자. 소희와 상준이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미영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희는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지난 29년 동안의 비밀이 모두 풀린 순간이었어요. 아버지,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소희야. 너에게 모든 걸 숨겨서. 상준의 눈에 사랑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감사해요.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 주셔서. 장석현 회장님, 주주총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서의 말에 석현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더해져 있었어요. 한 달 전 그날 이후로 테크비전은 경영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석현의 사무실 창밖으로 이사 트럭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상준이 말한 대로 빌딩에서 퇴거해야 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야? 미영이 사무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옷차림은 사라지고 수수한 원피스 차림이었어요. 투자자들이 많이 이탈하고 있어. 석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상준이 투자를 철회하자마자 다른 투자자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석현이 갑자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당신이 그날 그러지만 않았어도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오만한 표정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기 이상준 회장님을 만나러 가보는 게 어때? 석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미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편 소희는 금호그룹 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버지의 정체가 믿기지 않았어요. 29년간 경비원으로 살아온 아버지가 사실은 거대 기업의 회장이라니. 소희야, 이 설계도 어떻게 생각해? 상준이 딸에게 도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소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환경 주거단지 프로젝트네요. 정말 멋져요, 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소희는 국제 공모전 수상작을 바탕으로 한 대형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 중이었어요. 비로소 진짜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장석현 씨와 정미영 씨가 찾아오셨습니다. 소희와 상준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상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시라고 해. 석현과 미영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라해 보였어요. 특히 미영의 얼굴은 화장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이상준 회장님, 석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회사가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준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왜 제가 신경 써야 할 문제입니까? 미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어요. 소희 양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교만했어. 미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소희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 달 전까지 그토록 오만하던 여자가 지금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상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가세요. 석현과 미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순간이었어요. 1년 후 파리의 한 갤러리에서 소희의 건축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녀의 친환경 건축 디자인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소희야, 정말 자랑스럽다. 상준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소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제 교육을 위해 평범한 삶을 선택하셨으니까요. 그때 갤러리 입구에서 한 여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우아한 분위기의 중년 여성이었어요. 소희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지영은 딸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소희야, 정말 멋진 작품들이구나. 소희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해외로 떠나 소식이 끊겼던 어머니가 지금 여기 서 있었어요. 어머니가 왜 여기에?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은 상준을 바라보았고 상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아버지가 나를 찾아냈어. 우리가 내게 말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희는 혼란스러웠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피어올랐어요. 가족의 재회. 그동안 갈망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세 사람은 파리의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 카페에서 서빙하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바로 정미영이었습니다. 미영은 소희를 알아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소희 씨, 안녕하세요. 미영의 목소리는 겸손했습니다. 소희는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수수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소희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소희는 잠시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모두 지나간 일이에요. 미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희의 너그러움에 감동한 듯 했어요. 민호 씨는 어떻게 지내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미국에서 작은 벤처 회사를 시작했어요. 아버지 회사가 무너진 후 자기 힘으로 다시 시작했죠. 미영의 눈에 자부심이 스쳤습니다. 소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는 항상 진실된 사람이었어요. 그가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소희는 창밖의 에펠탑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이란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 것인지 새삼 느꼈어요. 소희야, 상준이 딸의 곁에 앉았습니다. 행복하니? 소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상준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물질적인 것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진정한 인격과 태도는 영원히 남는 거란다. 상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곧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해외에서 돌아오신다는 소식을 받았단다. 소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피어올랐어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알았어요. 파리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났습니다. 소희의 마음에도 별처럼 밝은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아버지의 가르침. 소희는 이제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